네, 매주 화요일에는 구욱한 토론으로 여러분들 정치권 훤히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강상구 노회찬 정치학교 교장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한 주가 훅훅 지나갑니다. 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내일은 체포영장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보니까 또 이게 또 단독 보도가 새벽에 나왔어요. 체포 계획이 유출이 되었다. 실제로 이제 15일 내일이죠. 내일 그 기자들 사이에서도 내일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또 그 지휘부 사이에서만 공유된 기밀 정보가 유출이 되면서 내일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또 긴급 속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진욱 대변인? 뭐 이쪽이나 저쪽이나 어쨌든 뭐 양쪽에 선을 대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번에는 체포 영장의 유효 기간도 비밀로 했고 또 언제쯤 체포 영장을 집행할 것이다 하는 것도 다 비밀리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계획들이 최고의 수뇌부들만 공유하고 있었던 것들인데 그게 이제 나갔고 네. 그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지금 특수단 경찰 특수단 또 공수처 그리고 경호처가 관계자들이 만나서 아침에 이제 한 8시쯤에 만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네. 내일 내일이라고 확정짓지는 않았지만 네.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 중에 그 평화로운 영장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네. 이렇게 지금 이제 공수처하고 특수단에서는 이제 경호처에다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네. 경호처에서는 아직 그거에 대한 대답은 없는데 오늘 아침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또 느닷없이 네. 뭐 호소문이라고 해서 발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대통령 측에서도 입장문이 나오고 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엉키고 있는 걸 보면 지금 그 또 경찰 특수단 그리고 공수처가 내일 이 체포영장 집행을 네. 할 수 있을지 여부는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아무래도 상황의 변화가 너무 크게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네. 내일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살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아 요새 진짜 아니, 예, 그러니까 이게 일단 체포영장이 기한이 언제까지냐 이게 이제 원래는 알려지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며칠 있다가 다 알게 됐잖아요. 네. 뭐 3주다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체포 날짜도 네. 사실은 이게 날짜를 안 알려주는 것 자체가 경호처 사람들의 피를 말리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어제 오늘 지나면서 15일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유출이 됐는데 이게 만약에 공수처가 1차 집행 때 보여줬던 것처럼 이 자기 역할을 부실하게 하는 거하고 연관돼 있는 것이면 좀 문제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1차 집행 때 이 체포와 관련해서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이라고 그때 얘기됐던 것, 밀행성과 네. 그 신속성.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아야 되는데 그때는 벌처럼 시끄럽게 날아가가지고요. 나비처럼 쏘았어요. 나비한테 쏘여 보셨어요? 아니요. 나비한테 아무 충격이 없죠. 네, 그런 나비한테 식으로. 네. 쏘여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앉았다가만 왔지. 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요. 살포시 앉았다만 간 거예요. 네, 5시간 그래서 반 이번에는 네. 이 밀행성을 잘 지켰어야 되는데 또 정보가 유출이 된 것이고 네. 그래서 사실은 어제까지만 해도 뭐 내일 체포할 것이다, 모레 체포할 것이다, 체포가 임박했다. 그리고 경호처 내에 얼마나 많은 그 내부의 갈등이나 분열 같은 게 있었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거의 성공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오늘 새벽에 경찰이 경호처에 공문을 보내서 새 기관이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게 좋은 징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그렇고 가가지고 이 새 기관이 뭐 예를 들어서 경호처하고 잘 협의해서 네. 뭐 좀 이 체포를 좀 부드럽게 하기로 했다라는 식으로 만약에 논의를 했더라도 그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 경호처의 얘기를 오늘 말씀하셨던 대로 대통령실의 입장이나 이런 걸 보면 일관돼요. 그 변호인단이든 뭐 대통령실이든 다 똑같단 말이죠. 입장이. 네. 그러니까 그 인권위도 그랬잖아요. 대통령 방어권을 보장하라.
방어권을 언제 보장 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방어권을 보장하라라고 하면서 입장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체포될 생각이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진 경호처하고 만나서 세 개 기관이 네. 어떤 논의를 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긴장하면서 좀 살펴봐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일상이 좀 침해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나 저제나 이르면 내일 도대체 언제까지 이 기사를 봐야 되는 거냐. 내일은 체포를 해야 됩니다. 15일 유출됐다 하더라도 유출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저는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정진석 비서실장이 오늘 새벽에 또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예. 제3의 장소에서 조사받을 수 있다. 이거 좀 피해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강상구 기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비서실장 대국민 호소문 네. 방금 전에도 제가 방어권 뭐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논리가 똑같아요. 이 방어권을 보장해달라 요거고 근데 피의자한테 주어진 이 법적인 방어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그걸 뭐 지금 박탈했습니까? 아니면 이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 예를 들면 고문당하면 안 된다 이런 거. 누가 지금 윤석열 씨 고문했어요? 체포도 못한 상태인데 적법 절차를 받을 권리. 다 지금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이 불법하다는 건 자기들 주장인 것이고 근데 방어권 보장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정진석 비서실장이 얘기했던 다른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명의 시민들이 관저 앞에서 대통령을 지키며 밤을 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경찰과 시민이 충돌하는 일이 발생하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구구시민 선동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건 명백히 구구시민 선동하는 것이고요. 경찰과 시민이 충돌하는 일이 발생하면 충돌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거기 앞에서 이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집회하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그렇게 읽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체포당하는 모습이 국격에 맞지 않는다 망신주기다 요 얘기도 되게 많이 여기저기서 하잖아요. 네.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그 프랑스 사람들은 몇백 년 전에 프랑스 혁명 시기에 왕의 목을 친 것을 지금도 자랑스러워한다. 네. 네. 국격이 올라가는 일입니다. 윤석열 씨 그 수갑 채워가지고 끌고 나오면 그렇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조바심의 발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헌법 질서가 제대로 확립되느냐 아니냐를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데 그러면 수갑 채워서 못 나오면 이게 불안정성이 확산되면서 오히려 대한민국 경제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의 수갑을 채우는 겁니다. 경제의 수갑을 채우는 것이다. 윤석열에게는 수갑을 못 채우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주장을 막 하는 게 저는 좀 적반하장식 주장들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 속인데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과 윤석열 대통령 측의 메시지가 혼선처럼 보이잖아요. 네. 저는 이거 혼선이 아니라고 봅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게 아닐까. 그러니까 여론 떠보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 내일 이제 집행이 예고되어 있고 네. 예고됐다기보다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 것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따 오후에 헌법재판소에서 첫 번째 변론 기일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메시지를 하나씩 던지는 것이다. 네. 만약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개인적 차원이라고 한다면 대국민 호소문이라는 형식을 띄지 않고 그냥 자기 SNS에다 그냥 올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대국민 호소문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실제 뭐 제3의 장소라든지 이런 걸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국민들은 지난번 우리 김건희 그 조사 때 이런 장면들을 다 봤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이거를 왜 또 던졌을까? 얼만큼 부정적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인지 또 즉각적으로 반응들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었겠다라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매우 부정적이니까 마치 우리는 협의를 안 했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측이라는 데에서는 정진석 제안했던 방문조사, 뭐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우리는 전혀 고려한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이 정도의 사안을 던지는데 서로 협의조차도 안 하고 던졌다면
완전히 이거는 주먹구구의 중구난방인 것이고 예.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론을 떠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